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반도체 상당히 요즘 좋죠. 후끈후끈합니다. 후끈후끈하는데 삼성만 지금 거의 뭐 차가워요. 지금 차가운 냉기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심란해요. 심란하다. 심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비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안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골로 가는 거죠 또. 하여튼 여러분 삼성도 좋아하시는 분들 나중에 꼭 한박 웃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박 웃음 한번 웃고 기쁜 마음으로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해야죠. 졸업해야 하는데 참 졸업하기 힘드네요. 생각하는 만큼. 저도 삼성 투자를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참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좋을 때가 됐는데 도대체 이 지경까지 다시 또 간다는 게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H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보내는 적은 또 없었을 텐데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으면 이건 뭐 계속 그냥 스탄대로 갔을 텐데 이상하게 이재용 회장은 좀 그런 것 같아. 좀 약간 좀 부족해. 2% 부족한 건지 20% 부족한 건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즘 주주들이 다 욕하고 난리죠. 좀 예전에 그 깜빵에 있을 때보다 나왔으면 더 잘 돼야 할 건데 이상하게 안 풀립니다. 계속 주가 빠지고. 그리고 경영진들이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해야 돼. 하이닉스 보세요. 지금 출동살동 해가지고 H빔 효과 확실하게 누리잖아. 그랬더니 예전에 뭐 7만 닉스까지 갔던 게 벌써 20만 돌파를 했어요. 삼성은 뭐야 도대체. 8만 원도 지금 못 버티고 계속 후퇴하고 있으니까. 임원들이 잘 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고 전략도 잘 짜야죠. 어리버리 하다 보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냐.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잘하더라도 이럴 때 HBM 올라타야죠. 같이 올라타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남겨낸다는 겁니다. 요즘 또 보니까 K반도체 4월에 걸린 용인 반도체 그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또 이 전기 확보에 달려있다네. 전기. 참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전기를 사용하는 반도체 생산 시설의 특성상 이 전기 공급하고 관련된 비용은 이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계는 전력 확보와 관련한 딜레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니까 지난해 1kW 시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153.7원, 20년은 107.9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연평균 상승률이 12.5%에 달한다고 하네요. 삼성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보면은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의 전력 사용량은 22년에는 28,316GW였어요. 이 가운데 대부분을 반도체 생산 시설이 사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고 삼성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2,916GW시 21년은 25,767이죠. 하여튼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이 11.2% 정도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로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이 지불하는 연간 전기료 지출액이 엄청나요. 20년에는 2조 4,730억입니다. 21년은 2조 7,180억, 22년 3조 3,610억 정도 돼요. 이렇게 한국전력의 20년과 23년 연평균 산용량 전기 판매 단가 그 증가율하고 삼성의 20에서 21년 연평균 전력 사용량 증가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삼성의 전기료 지출액은 24년에는 6조 500억, 25년 7조 5,670억. 와, 엄청나죠? 26년 9조 4,64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전기료는요, 이 계절하고 사용량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서
이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어렵지만은 현재까지의 증가세를 그대로 적용해서 추산하면은 수년 내에 전기료 지출액이 10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전기 요금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삼성의 전력 사용량도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탄소 중립 등을 이유로 고객들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보다는 전력 공급 자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까지 기업의 목으로 들어온다면 가혹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한전은 전용 송전망 구축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송전망을 자비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쓰는 전기에 대한 이용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그 피크 전력 여유가 남는 그 서남해권 재생에너지를 충남 태안으로 모은 뒤에 이를 다시 용인까지 끌고 오는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 그 태안에서 용인까지 거리가 약 115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첨단 산업 그 단지의 운영을 위해서 전력 확보를 위해서 345 kV급 변전소인 고덕 제3 변전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던 바가 있는가 봐요.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에 제10차 장기 송변전 그 설비 계획에서 언급을 했고 1차로 고덕 제3과 평택시의 팽성까지의 그 9.7km 구간을 연결하고 2차로 신평택하고 고덕 제3을 연결하는 그 송전선로 15km를 28년 6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3차로 청양 제2 개폐소랑 고덕 제3을 연결하는 2차 선로는 2032년 이후 건설을 예정하고 있고 구간 길이는 83.2km네요. 그 삼성전자는요, 평택 캠퍼스 가동 과정에서 고덕에서 서안선까지 23km의 그 거리의 송전망을 구축했던 바 있어요. 이를 위해서 삼성이 부담한 금액은 4천억 정도 달하는데 태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비용은 2조 원대 달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사회적 갈등 비용도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는 벅찬 문제다. 과거에 삼성은 평택캠퍼스는 그 주민들이 송전망 그 건설을 반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5년이 소요됐다고 해요.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단지 구축 과정에서도 발생했던 용수 문제도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 대표적인 사례고요.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당초 22년부터 건설하려 했는데 용수 공급 인허가를 비롯해서 지역의 민원, 토지 보상 등의 여러 차례 발목을 잡히면서 차일피일 미뤘고 내년에 착공한다 해도 당초 계획보다 3년 가까이 늦어진 상태죠. 하여튼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 문제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삼성전자랑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3일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제2차 경제 이슈 점검회를 열고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윤통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 용수, 도로 등 그런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현재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세제랑 금융, 재정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용수, 전력, 도로 등 그 기반 시설의 소요 일부를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계획 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전기료 장난이 아니네요. 좀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려면 딴 건 없습니다.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 고부가 가치 제품, 고부가 가치 반도체, 대표적인 뭐 HBM, 하여튼 AI 반도체 집중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파는 게
가장 빠른 해결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